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동북부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으로 러시아군이 많은 피해를 입고 공격이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수많은 러시아 포로를 붙잡았고 러시아 기갑부대는 박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전황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헤르손이 점령당했고 이로 인해 남부 지역의 최대 도시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당해 함락 직전의 위기 상황이며, 마리우폴이 함락되면 러시아는 러시아 본토에서 흑해 현안까지를 완전 장악하게 돼요. 러시아가 원하는 1차 전략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러시아 서부 지역의 부동항을 확보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흑해로의 진출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러시아는 부동항의 확보를 항상 제1의 전략적 우선순위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러시아의 서쪽에 흑해가 있다면 동쪽에는 오호츠크해의 쿠릴 열도가 있습니다. 일본과 영토 분쟁 중에 있는 쿠릴 열도는 러시아가 태평양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부동항이 있는 주요 전략지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쿠릴 열도의 바로 옆에 있는 홋카이도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공군기가 일본의 홋카이도를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침략 전쟁의 서막을 연 러시아가 홋카이도도 본격적으로 침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본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강력한 러시아의 공군과 상륙 전력이 있는 러시아의 극동부대가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되면 일본은 홋카이도를 방어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한국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러시아의 위협 앞에 겁먹은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ct King. 일본 방위성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헬기 한 대가 홋카이도 내무로 반도 앞바다에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고 영공에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하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을 계속 중인 러시아가 아시아에서도 도발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일본 영공 침범은 우연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는 스웨덴의 영공의 전투기 4대를 띄워 영공을 침범했는데요. 스웨덴 공군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펜 전투기를 띄워 대응하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은 잠재적인 적성국의 항공 대응 능력을 확인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내며 러시아의 일본의 침공 가능성이 더 이상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이자 이토모스 연구소의 고쿠라 케니치 소장이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린 칼럼에 따르면 러시아가 일본을 침공하게 될 경우 홋카이도의 네무로시는 불바다가 될 것이며 러시아의 핵무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미국은 방관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우려한 미국은 홋카이도 침공을 방관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일본은 혼자의 힘으로 홋카이도를 방어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푸틴은 홋카이도와 그 부속 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을 러시아의 원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언론 석간 후지에 따르면 러시아가 아이누족의 보호를 명목으로 홋카이도를 침공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홋카이도의 네무로시는 친러시아 정치인인 스즈키 무네오 참의원의 거점 지역이기도 하며 이번에 러시아군 헬기가 영공 침범을 시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쿠릴 열도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네무로 반도는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일본의 역량으로 과연 홋카이도를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일본은 본토 방어를 위한 육상 자위대의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전성기 시절 소련은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해 첫 번째 교두보로 홋카이도를 침공한다는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홋카이도에 육상 자위대의 최정예 병력을 모아놓았다고 일컬어지는 북부 방면대를 주둔시키고 소련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진 이후 일본은 육상 자위대의 전체적인 군축을 감행했고 이것은 북부 방면대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현재 북부 방면대만의 전력으로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일본에게 불리한 상황은 홋카이도가 침공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본토의 증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일본을 침공한다면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해협 인근으로 병력을 보낼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일본의 본토와 남부의 자위대 그리고 미군까지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릴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일본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였고, 쿠릴 열도 일부의 섬을 반환받기 위해 아베 정권 시절 푸틴에게 경제 협력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퍼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와의 해저 터널을 개통하여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러시아와 사업을 구상하기도 했으며, 러시아의 가스관을 도쿄로 연결하자는 사업을 검토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칠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아베는 푸틴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시피 했으며, 일본인들의 세금을 러시아를 위해 퍼주다시피 했지만 결국 돌아온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의 일부분도 되찾지 못했고, 러시아와의 가스관도 추진하지 못했고, 해저 터널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일본의 상선이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일본은 러시아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대러시아 유화 정책은 실패로 끝나버렸으며, 수많은 돈만 퍼주고 오히려 일본이 러시아의 침공에 위협에 노출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북부방면군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설 능력이 부족하며, 이대로라면 홋카이도 전역이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으로 한국군의 일부를 홋카이도에 주둔시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군의 기동부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면서 한국은 군대를 항상 강력하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약해진 현재의 육상자위대보다 훨씬 믿을만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의 방위비는 한국의 국방 예산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해 월등히 자위대가 약한 이유는 일본의 자위대의 무기들은 정경유착 등의 비리로 인해 터무니없이 비싸졌으며, 이는 자위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력 소총인 89식 소총은 한 자루가 우리 돈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이며, 비싼 가격과 1년에 겨우 3천 정밖에 생산을 못하는 저율 생산으로 인해 이 소총을 육상자위대 전체에 보급하는데 무려 30년이 넘게 걸렸을 정도로 자위대 체계는 엉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관리 상태조차 엉망이라 멀쩡히 주행하던 장갑차에 바퀴가 빠진다던가 전차의 궤도가 이탈되면서 측면 장갑까지 박살이 나는 엉망인 품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장비들이 구식 장비도 아닌 자위대의 가장 최신 전투 장비라는 점입니다. 또한 자위대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의 부족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나약하게 자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육체적으로 힘든 자위대에 지원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자위대는 매년 모집 인원들의 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 전투원들 중 40대 이상이 3분의 1이라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은 자위대원의 정년을 1에서 5세 이상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했으며, 너무 모병이 되지 않자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오타쿠들이라도 모집하기 위해 이런 포스터까지 만들어 모병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위대의 전투 장비를 오타쿠스럽게 치장하는 등 현재 자위대는 실제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군인 부심을 부리고 있는 곳이 자위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자질 부족의 자위대원들 때문에 자위대의 훈련의 강도는 매년 점점 약해지는 추세이며, 군장조차 무겁다며 훈련에서 군장의 무게를 줄여 고작 10kg의 군장으로 10km를 행군하는 훈련을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자위대의 기강과 자질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군인들과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신적으로 무장했으며 생각 이상으로 매우 용감하게 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상태의 자위대원들이 우크라이나인들처럼 용감히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위대가 과연 일본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